어제 오늘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흐름이랑은 어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입니다. 8월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흑자 규모는 4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 MS 협력입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협력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애플, 탈 구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성그룹과 MS 간의 협력선언 이걸 놓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일단 최근에 소프트웨어 회사와 IT 하드웨어 회사 간의 어떤 협정 연행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건이 상당히 많았고요. 먼저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그 삼성그룹과 그 MS 협력 선언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IT 업계 글로벌 탑은 애플 컴퓨터죠.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 특허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건 애플 컴퓨터의 PER이 지금 S&P 500 기준보다 훨씬 아래로 있기 때문에 15% 정도 싸기 때문에 여전히 그 초고가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 컴퓨터가 iOS를요, IT, 소프트웨어로 덕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타 회사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죠. 워낙에 애플 컴퓨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외에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싸웠던 경우에는 결국 다 나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죠. 모바일 윈도우 쪽에 들어갔다가요, 처참하게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에서 삼성전자 손을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구글은 안드로이드 체제를 결국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초반에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애플 컴퓨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메이커이기 때문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어떤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구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 컴퓨터가 탑1이고요. 탑2가 결국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IT 전반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라는 그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결국은 물론 아직까지는 태블릿 PC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만요. 아마존이 파이어라는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과연 아마존은 결국 안드로이드 체제를 쓴 제품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애플 컴퓨터, 아이패드 얼마만큼 맞설 수 있는가도 지금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심은요, 애플 컴퓨터,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존이 어느 정도 싸움을 갖고 갈 수 있는지가 지금 모든 것에 관심이고요. 그 외에 여타 IT 주식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셔야죠. 삼성전자 여타 IT 주식의 반등과 같이 보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애플 대 반애플 연합전선.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애플이 대단하다는 회사인 건 틀림없고요. 어쨌든 이번 협력 선언으로 그 삼성전자가 장기 성장 동력에 큰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거래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은행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원해줘야 된다.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은행도 다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얘기는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은행 거래세를 도입하겠다. 2014년부터긴 하지만요. 그 반대되는 내용인데 박준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이 은행 거래세 도입을 하게 된 왜 도입을 했고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유로존의 은행 거래세 도입은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금융기관들이 또는 금융업자들이 이 거래세가 없음으로 해서 무분별한 거래를 많이 해서 시장 교란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붕괴시킬 때마다 그것이 지나친 금융회사들의 투기적인 거래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점차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하나의 일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금융회사한테는 이 수수료를 물지 않던 수수료를 물게 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분별한 금융기를 자제하고 어느 정도 자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또 금융시장, 금융업 기관들의 수익성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교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나가는 또는 치료해 나가는 하나의 그 조치 중에 한 형태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 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회사를 영국을 꼽고 있는데요. 어쨌든 은행들의 뭐 수익성 악화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소장님 말씀대로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좀 필요한 조치로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로존 공조 혼선입니다. 뭐 유로존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공조 뭐 그랜드 플랜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얘기들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고 뭐 혼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뭐 그리스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월요일 정도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6회분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낙관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고 또 이제 그랜드 플랜 일환으로 이제 그 SPV라는 걸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독일에서는 좀 굉장히 결사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먼저 그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리스 이번 사태로 일단은 일단락은 또 좀 될 것 같은데 뭐 2차 구제금융 시작하면서 이제 그 민간 그 채권자들 너네도 고통 분담해라. 그래서 뭐 그 상각률을 높여라. 뭐 이렇게 계속 요구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6회분 구제금융이 지원이 된다 그래도 불확실성이 계속 남는 거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독일 내부의 그 여론에 대해서 일단 오늘 미국에서 뉴스에서 자세히 나온 걸 있는데요. 그냥 쉽게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좀, 빚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얘기 들어오면, 뭐 이번 빚이 전부 다다, 더 이상 숨기는 거 없다고 했는데, 좀 지나면 또 새롭게 뭐 숨겨둔 대출이 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이런 거 아마 일상생활에서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딱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의 뭐 장관이고 뭐 총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매달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딱 부러지고 딱 정확한 걸 원하는 게 독일의 국민성인데 그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독일의 내부의 불만이고요. 독일에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계속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을 내기를 대출에 원하니까 뭐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가 돈을 다 대줘야 되게 다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면서도 짜증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신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요, 그리스에 이번에 또 지원이 되더라도요, 또 지나고 나서 다른 소리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독일에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잘 되더라도 변동성이 여전히 될 수밖에 없고요. 불안감은 완전히 사그라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 3주일 지나면 또 나오고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금석, 출발점은 저는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든지 아니면 그거에 충분히 어떤 메꿔가면서 유럽의 은행이 정말 대형 은행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실성 그럴 수밖에 없죠. 유럽의 은행들이 일부 정말 문을 닫는 것도 나오고요. 또 아니면은 그 안에서 구조조정, 강력한 구조조정이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수많은 금융기관이 정말 합정연행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유럽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회복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황이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거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시장에서 이런 기대 많이 합니다. 오늘 뭐 독일의 그 국회 표결이 있는데 유럽 그 재정안정기금 증액 이렇게 뭐 그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모멘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뭐 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게 반등한다고 그래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다른 부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플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특수 목적 기관, 그러니까 SPV라는 걸 만들어서 유럽 재정안정기금을 이제 그 레버리지 시켜갖고 이제 금액을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독일에서는 일단은 이걸 뭐 좀 결사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번에 그 유럽이 이 구제 정책 치료책은 지난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의 타프 프로그램과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도 처음 시행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고 의회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었습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부실 기업에다가 메워 넣어야 되느냐. 이러한 논란들이 똑같은 형태가 지금 유럽에서 반복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실 국가를 왜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또 얽혀 들어가느냐. 이런 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면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그 위기에 대한 처방 치료책이 이제 허들 게임과 같은 허들 레이스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청사진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결승전까지 몇 개의 여러 개의 허들 장벽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수가 이 장벽을 계속 하나씩 넘어가면서 정착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들을 넘어갈 때마다 아마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헤드라인 리스크에 시장 변동성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독일의 이 통과는 허들 중에서 가장 큰 허들이고 이것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 허들도 있겠지만은 뭐 그보다는 좀 작은 허들들이고 결국은 결승전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낙관합니다. 일단 뭐 미국의 1차 양자 완화 때 실시됐던 그 탈프 일단 뭐 그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뭐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PV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논란적인 상황이고 뭐 오늘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일단 뭐 독일 그 의회에서 표결을 좀 낙관하시고 그 부분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상승폭 확대입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반등 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을 꼽아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뭐 주식을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 3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서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준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기적으로 이제 내일이면은 분기 말인데요. 이런 요인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요 외국인 지금 그 주식 한 3일째 사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뭐 그 템플턴 펀드에서 그 우리나라 주식 그 채권 2천억 원 정도를 팔면서 자금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감도 일부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몇 가지 우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물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정말 아무나 레포트를 낸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001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이번, 그 리세션이 있었는데요, 경기 후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정말 중국까지 같이 리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모건 스탠리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주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나마 최악의 시나리오 그쪽에서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최선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 최선은 뭐냐면 결국 중국이라든가요. 중국, 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 이머징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만 되고요. 정말 그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1,200원이 넘는 계속 올라가면 할 말이 없지만은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1,200원의 강력한 의지를 원달러 완화로 보여주었는데요. 1,200원을 얻는 저항선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요. 외국인은 정말 장기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관심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얘기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3일 연속 사기를 했지만은요.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적으로 완전히 확신을 갖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시장이 이런 부분도 이학년 의원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 금융 상황에만 주시하고 있고 실물 상황은 오히려 지금 좀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실물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일이면 이제 9월달이 마감이 됩니다. 분기 말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분기 말인데 시장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없을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 시장 강세 요인도 이 윈도우 드레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 분기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러한 분기 말은 기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을 맡겨놓은 투자가들한테 좀 좋은 투자 수익을 장부상에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분기 말에 인위적으로 받쳐 올립니다. 물론 시장의 보유 종목, 주요 보유 종목이지만 기관들은 대개 전체 종목에 대해서 대표주 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싼다. 다만 오늘 밤에 독일의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국회가 통과된다면은 내일 그야말로 마지막 날 상당히 큰 매수세가 이 분기 윈도우 드레싱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는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오늘 시장 흐름 놓고 보면은 외국인 주식 사는 거 긍정적이고 그 이외에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서 주식을 사는데 그런 의미도 한 번쯤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